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13장까지, 그죠? 이제 뭐 전체 텍스트 검색, 그리고 파티션까지 해서 SQL에 대한 관련된, 개념들을 제가 다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SQL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제 배우시고 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거를 배우신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DB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DB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무슨 행위를 하면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를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내용들이 우리가 했던 행위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웹사이트 웹서버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 구매를 하고 등등을 하는 내용들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DB를 이제 연동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DB는 MySQL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HP하고 JSP 그리고 ASP.NET 이런 등등의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이 JSP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때문에 거의 자리를 매김을 했고요. 이 PHP는 199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좀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대다수가 PHP로 이제 웹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PH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DB 연동을 우리가 어차피 최종 목적은 어떠한 서버 스크립트 언어 그죠? 대표적으로 PHP, JSP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추출을 하고 검색을 하고 등등 이러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좀 간단한 PHP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들만 좀 배워가지고 실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HP 프로그램 이것도 따로 빼서 해야 될 것들이 따로 빼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를 공부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많이 먹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PHP든 자바든 등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DB 연동을 위해서 PHP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해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HP가 됐던 자바가 됐던 C 언어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는 하나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를 추천을 하고요. 자바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바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급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바는 보안에 강하고 그리고 PHP는 보안에 약하다. 그런 것들의 소문들도 사실상 있기는 하지만 PHP 프로그래밍도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자바로 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로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언어를 배우시려면 자바 언어를 제대로 배우시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런 이유로 인하여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MySQL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PHP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요소를 좀 배워서 한번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갖도록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PHP 프로그래밍이라는 일에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PHP라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확장자가 PHP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웹사이트의 주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웹서버를 담당할 애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클라이언트 단한테 보여줄, 그죠? 엔드 유저 단한테 보여줄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파치는 웹서버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MySQL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PHP는 웹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A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뭐 아파치는 웹서버 기능, MySQL은 데이터베이스, PHP는 웹 프로그래밍 기능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 세 가지 툴을 이용을 해서 많이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에 PHP 대신에 JSP를 쓰는데도 그래서 JSP 쓰는 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JSP를 제가 여기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이유가 JSP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를 하셔야 돼요. 안 하고서는 절대로 자바 언어 하나 익히는데도 저도 3에서 5년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설명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뭐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IT동이나 뭐 IT고나 이런 데서 들으실 텐데, 거기에 제가 자바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세 개의 언어로 이 세 개의 툴로 우리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 아파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깔면 돼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서버 기능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MySQL은 이미 깔아놨고요. 그죠? 그리고 PHP를 이제 또 깔면 되는데, 자, 많은 웹사이트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환경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치라든지 PHP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것들이 연동이 되려 그러면 버전별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별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제가 까는 법도 뒤에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내용 같이 인스톨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HP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할 건데, 다행스럽게도 XAMPP라는 이 뭐죠? 설치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AMPP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뭡니까? 아파치고요. 그리고 MySQL이고 P는 뭡니까? PHP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P는 펄이라는 언어고요. 여튼 이 XAMPP라는 요 툴이 다행스럽게도 이 세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한목에 버전으로 동일하게 호환이 되는 버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알겠죠? 이 XAMPP 윈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스포지라는 사이트에 가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서버를 구동을 시키고 PHP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MySQL하고 연동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러한 패키지가 있어서 이걸로 우리는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보시다시피 비트남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워닝 창이 나오면 클릭을 하면 이건 설치할 때 같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할 제품을 이제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아파치를 선택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MySQL이 빨려 있기 때문에 체크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PHP를 쓸 거니까. 그죠? PHP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인스톨레이션 폴더 지정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러머 about 비트나미 4 XML 체크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하면 돼요. 이거 뭐 좀 보겠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설치 진행을 쭉 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방화벽 때문에 이게 뜨니까 요걸 전부 다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Do you want to start the control panel now?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체크 해제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패널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서버를 온오프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버를 온오프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PHP 해서 이제 방금과 같이 XAMPP를 우리가 깔았다면, 역시 메모장에서 우리가 my.ini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 네 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게 뭐 하는 걸까요? UTF-8, UTF-8, 그리고 패스워드, 뭐, 그리고 클라이언트 핸드쉐이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건 딴 거 아니고요. 문자 셋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암호도 뭐, 이렇게 쓴다는, 자연적인 암호를 쓴다는 거고. 근데, 이 UTF-8이 이제 문자 셋의 한 종류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는 문자셋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뭐죠? EUC 맞죠? EUC-KR이라는 문자셋이 있어요. 이거는,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2바이트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 UTF-8이 밑에 있죠. 그죠? 이거는 한글을 3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SO8859도 있고, 뭐, MS949도 있고, 별의별 문자 셋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굵직하게 요즘에는 대부분 다가 뭘 이용을 합니까? 예, 그렇죠. UTF-8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UTF-8을 한글을 3바이트로 가져간 이유는 유니코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UTF-8은 그냥 문자셋이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 UTF-8로 안 해놓으면 웹사이트에서 막 글자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UTF-8로 이제 굳혀져 가고 있어요. MySQL도 그랬죠, 그죠? 우리가 UTF-8 MV4라는 그러한 UTF-8에 파생된 거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세이브하고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죠? 세이브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netstop mysql, netstart mysql를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부팅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경고창이 나오면 얘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XAMPP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설치된 게 이제 여기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컨트롤 패널이 버전이 3.2.2고요. 자, 여기에 지금 서비스 이게 이제 바로 클릭을 하면 아파치라고 돼 있죠. 그죠? 아파치 서버를 쓰겠다. 서비스로 등록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서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서버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로컬에, 우리가 이제 로컬에 깔아서. 되면 이제 우리가 PHP로 접속할 전용 아이디를 생성하는데, 딴 게 아니라 루트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DCL이라고 해서 권한을 주고, 권한을 뺏는 그러한, 유저 생성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루트로 슈퍼바이저 계정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create user 하면, 유저를 생성하겠다. 무슨 이름으로? 스캇으로 하겠다. 그리고 identified with 하면 자 얘는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 by 해서 1, 2, 3, 4로 뭡니까? 그쵸? 비번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용자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에게 grant 이거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grant all privilege 그죠? 어떠한 권한도 다 주겠다. 여기에 아스타 왔기 때문에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to Scott 얘한테. 그래서 with grant option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flush privilege 이렇게 권한 이렇게 이제 플러시는 이제 이렇게 비워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권한을 훅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스캇이 거의 루트 계정하고 똑같은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스캇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트패드나 혹은 노트패드에서 적어도 돼요. 알겠죠? 확장자만 PHP하고 저장할 때 UTF-8로 형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근데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이거 들여쓰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뭐 이렇게 구분자라든지 그죠? 그러한 이제 좋은 툴들이 많은데 굳이 메모장에 우리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켓도 같이 한번 깔아서 작동을 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에디트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울트라 에디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서브라임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꺽쇠하고 물음표 해서 이제 열었죠. 그죠? 그 다음에 PHP로 하겠다라고 하고 자 여기에 $컨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MySQL I 언더바 커넥트 이거는 DB하고 연동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DB하고 연동한다라는 뜻이고요. 접속할 때 자 이거 대신에 127.0.0.1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로컬러스트 하고 아니면 원격지에 있다면 당연히 IP 주소를 고정 IP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스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사용자 계정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고요. 자 이렇게 커넥트가 되면 아니면 커넥트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die라는 걸로 인하여 이거를 출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php info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그래서 php info라는 함수는 php의 버전과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부 내용들을 보여주는 정보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MySQLi 하고 언더바 클로즈 하고 저기 컨이라는 변수와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줬죠. 그러면 자 접속 한번 했다가 페이지 한번 보여주고 바로 접속을 끄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파일을 우리가 나중에 info라는 .php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xampp 우리 폴더가 나중에 생길 텐데요. hdocs라는 폴더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기본 폴더로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UTF-8로 바꾸고 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로 웹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자, 로컬호스트하고 info php 하게 되면 아까 앞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장했던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저장했던 info.php 파일의 내용을 실행을 하겠죠. 이 내용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php info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나면 PHP 버전이 7.2.9다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시스템이 어떻고 뭐 컴파일러는 어떤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떴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서버가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서버가 이거를 읽어드린 거잖아요. 아까 전에 PHP 언어를. 알겠죠? 그렇게 읽어드리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버 스크립트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요까지만 실습을 통해 가지고 깔고 환경 설정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뭔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PHP에 대한 설명도 계속하고 HTML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까지만 하고 한번 같이 바로 이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거 수고 하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로 자, 바로 이거 설치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